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은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만성 B형 간염의 자연경과 그리고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바이러스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은 대부분 수직 감염이죠. 엄마로부터서 태어날 때 엄마의 산도에서 엄마와 피하고 신생아 피가 섞이면서 B형 간염이 이때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5개의 경과를 받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죠. 면역 관용기, 면역 제거기, 면역 조절기, 면역 탈출기, 그 다음에 아이디얼한 치료의 종착점인 S상원 소실기,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면역 활동기, 그리고 재활성화기, 다른 말로 면역 탈출기, 이 시기는요 치료를 합니다. 여기는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여기는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말 그대로 활동기죠.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활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B형 간세포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간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간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항바이러스로 B형 간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적기에 약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간염에서 이렇게 간경변으로 질환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항바이러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면역 비활동기라 하죠. 바이러스 양이 40,000카피, 다른 말로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간 손상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면역 관용기, 우리 몸의 그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관용을 베푼다 해서 면역 관용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면역 세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면역 활동기, 여기도 면역 활동기죠.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여기는 이제 비활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비활동기가 확실하면 이때는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진 이 4개의 중간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을 회색 존이라 그래요. 회색 영역이라 해서 이때를 치료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직도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 치료의 득이 밝혀지게 되면은 치료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수직 감염이 되면은 90% 엄마로부터서 태어날 때 그때 감염이 되게 되면 이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수직 감염,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vertical transmission. 수직 감염이 되면 90%에서 만성화가 되고, 성인에서 급성 B형 간염을 앓게 되면은 만성 B형 간염이 되는 가능성 5%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감염이 되게 되면 만성 B형 간염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저는 최근 한 3, 4년 이 사이에는 급성 B형 간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B형 간염 예방접종 덕분에 항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B형 간염이 있는 분들도 이미 항바이러스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는 급성 B형 간염은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다 수직 감염입니다. 그러면 만성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이 질환이 진행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진행해서 간경변이 될 수도 있고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대개 1년에 3 내지 5%가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갑니다. 또 3 내지 5%가 대상성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이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그러므로 항바이러스가 필요한 시기에는 약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B형 간염이 문제되는 것은 이 비대상성 간경변증이 아니죠.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개 질환의 진행이 없어서 간경변증에서 치료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간경변증이 아닙니다.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개 한 5년 후에 혈액 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간경변증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질환은 진행을 하지 않는데 걱정되는 것은 간세포암종이죠. 간세포암은 만성 B형 간염에서 1년에 1%, 그 다음에 간경변에서 1년에 되게 2 내지 5%, 3 내지 5% 정도,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 1년에 7 내지 8%가 간세포암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할 때 만성 B형 간염 단계에서 치료해야지 간경변 단계에서 치료할 때는 간세포암종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간경변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간경변증이 다시 간염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세포암종 위험이 떨어지겠죠. 실제 임상에서도 간경변 환자에 있어서 항바이러스를 사용할 때 간세포암종을 50%, 크게는 80%까지 예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군이 다르겠죠. 이것은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성 B형 간염에서 간암은 1%, 대상성 간경변은 한 3%, 비대상성 간경변은 7 내지 8%로 비슷하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비활동성, 면역 조절기라고 하는 면역 비활동기 때는 0.2% 이내로 간세포암종의 발생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간경변, 간세포암이죠. 이러한 그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요,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 숙주에 대한 인자가 있고, 그 다음 바이러스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간세포암종은 이제 간경변이 있는 사람에서 잘 생기니까 간경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은 나이죠. 나이가 증가하면 모든 병들은 나이와 더불어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B형 간염도 40세 이상이면 간세포암종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ALT가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종으로 진행이 더 많습니다. 불행히도 남자가 더 많고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간세포암종이 서너 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인자를 보면은요, 바이러스 양이 많을수록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종이 많고, S항원 정량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서 높으면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종으로 진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형 C형이 많고, 그 다음에 E항원 양성이 E항원 음성으로 혈청 전환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될 때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항바이러스에는 바이러스 양을 줄이고 간기능 검사의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세포암종을 예방하고 간경변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질환 진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거꾸로 퇴행을 시키는 거예요. 레귤레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인자로서 중요한 것인데요. 술, 담배 비만입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B형 간염은요, 약 20에서 30%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간세포암종은 남자가 여자보다도 서너 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외부 환경적인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술, 담배, 비만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알다시피 술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알코올이랑 간경변이 있죠. 비만하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비알코올 지방간 간경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섬유화가 더 더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간세포암종이나 간경변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비만 꼭 피하시고 술집에서 만나지 마시고 카페에서 만나시면 도움이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커피는 B형 간염은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이건 대한간암회 그 책자에 나온 것입니다. 커피, 메포민, 아스피린, 스타딘 이런 것들은요, 간세포암종 위험도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메포르민은요, 당뇨병 약입니다. 스타틴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은 이제 심혈관 질환 2차 예방일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걸 제외하고 간세포 암종을 낮추기 위해서 B형 간염 환자에게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러한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죠. 많은 데이터에서 커피가 간 경변이나 간세포 암종 진행을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약 3잔 정도의 커피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블랙커피나 섞여 있는 맥심 커피와 같은 것도 다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의 염증 괴사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섬유화를 방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또는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이 되는 간기능의 상실, 그리고 더 진행해서 간세포암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B형 간염의 치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 관련 사망을 막고 간 이식을 막고 그 다음에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을 막는 것이 B형 간염 치료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인데요. 이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들은요, 이런 B형 간염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죠. 혈액 내에서 대부분 다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기 치료 목표를 도달함으로써 길게 투약했었을 때 이런 장기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조직 검사나 임상 연구를 통해서 거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엔테카비어는 바라쿠르드입니다. 상품명으로. 이것은 대조군에 비해서 간세포 함종을 감소시켰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은 바라쿠르드를 사용한 군입니다. 7년간. 이쪽은 바라쿠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켜본 군입니다. 그런데 B형 간염 환자를 약을 안 쓰고 지켜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대조군입니다. 예전에 항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얼마나 간염 환자에서 간암이 생겼는가, 이것을 역사적 대조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성향 점수 짝짓기라고 합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보니까 간세포 함종의 발생을 63% 감소시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즉 엔테카비어를 이용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다 보니까 질환의 진행을 막음으로써 간세포 함종을 억제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간 경변 환자만 따로 띄어가지고 보니까 이 바라쿠르드 약제가 역사적 대조군에 비해서 약 80% 정도 간암을 예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사적 연구 중에 라미부딘을 이용하는 캄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제픽스보다도 한 60% 정도 더 간세포 함종을 예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바이러스제들은 B형 간염에도 중요하지만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이 생겼을 때 특히 간세포 함종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경변이 있으면 절대 약을 빼지 않고 꾸준히 잘 복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이태리 북부의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이렇게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를 나누고 있는 강이 루비콘 강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로마 원로원에서 율리우스 시저는 무장을 해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율리우스 시저는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그냥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죠. 루비콘 강을. 그러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했는데요. 바로 간경변이 예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였습니다. 간경변이 있고 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년에 3 내지 5%가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임상 연구는 조금 전에 바라쿠르드 연구를 보았고요. 조직 검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검사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암 검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들 하는데요. 일반적인 암들은 다 조직 검사로 간암을 진단하지만 간세포 함종은 조직 검사로 간암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CT, MRI로 초음파상에 보이는 결절을 이제 간암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간 환자에서 조직 검사는요, 대부분 의미하는 것은 섬유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좋아지는 것, 이것을 보도록 하는데요. 일반적인 간염과 간경변 환자에 있어서 간 조직 검사의 개선을 보겠고요. 조직 검사는 실제로 어려워서 임상에서는 간 섬유화 스캔을 이용을 해서 섬유화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닌 상태로 바꿔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임상에서는 간 섬유화 스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리어드 임상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비리어드를 사용하면서 처음에 약제 투여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하고 5년 후에 또 조직 검사를 한 것입니다. 이 환자 A는요. 환자 B는 처음에 하고 1년 후에 하고 또 5년 후에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빨간 것이 바로 섬유화입니다. 그런데 이 섬유화가 비리어드를 사용하고 나서 5년 후에 보니까 많이 빠져나갔어요. 섬유화가 많은 것이 간경변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닌 것입니다. 환자 B도 마찬가지로 빨간 것이 많이 있죠. 섬유화가 1년 후에 많이 빠졌고 5년 후에는 거의 빠져버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섬유화가 빠져나갔다. 그 나쁜 조직이 간에서 없어졌다. 그것은 간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경변도 가역적인 질환이 되었습니다. 간경변도 이제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간염 상태로 넘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그 연구에서 특별히 이제 간 경화가 있는 환자들, 요즘에는 간 경변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경화보다는 간 경변이 있는 96명의 환자에서, 이것은 이제 유슈학이라는 사람이 한 섬유화 점수 5.6점을 말합니다. 5.6점인 사람이 1, 2, 3, 4는 간염에 해당이 되고 5, 6점은 간경변입니다. 5, 6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96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간경변이, 이들 중에서 점수가 4점 이상 빠진 사람, 3점 이상, 2점 이상, 1점이 빠진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가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4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간경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 75%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간경변이 있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5년 동안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4명 중에 3명은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 바이러스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액 내에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간경변이 있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역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 진료실에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간경변에서 비대상 간경변으로, 간염,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에서 간암의 발생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치료 없이 자연 경과를 본 것이고요. 지금은 항 바이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질환 경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조직학적인 연구 결과는 비리어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조직학적 결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 암 예방 효과는 바라쿠르드 연구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간염보다는 특별히 간경변 환자들에 있어서 항 바이러스 효과는 간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